효노는요? 50쪽. 찬민이는 50쪽보다 앞에 있나요? 그저 풀었던 문제를 지금 궁금한 거 네가 모르는 거. 앞에는 없어요. 50쪽보다 앞에는 없다고요? 50쪽부터 가겠습니다. 50쪽에 풀어야 될 게 현호는 몇 번이죠? 310번. 310번. 9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학기간 동안 실시된 특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국어는 52, 수학은 56, 영어가 47명이 선택했습니다.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애들은 국어와 수학이 36명, 세 개 모두를 선택한 게 20명입니다. 세 개 영역 중에서 적어도 하나 영역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모든 학생이 그럼 90명 중에서 어떤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은 없는 거네? 영어만 선택한 애들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국어를 A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를 B집합이라고 할 거고, 수학을 B라고 할 거고요. 영어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채워넣을 수 있는 건 3개 모두 선택한 애들은 20명 채울 수 있고요. 바깥쪽 여집합은 빵명이죠. 근데 국어하고 수학을 선택한 애들은 36명이니까 국어 수학이면은 여기 아직 16명이 돼야지 36명인가요? 그리고 56, 47, 50 이거밖에 없네. 전체 학생 90명? 내가 필요한 건 어디 들어가는 숫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건 영어만 선택한 애들? 영어만 선택한 애들이면 얘네들인가?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A 합집합 B가 몇 명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A 합집합 B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는 50인가요? B의 원소의 개수는 56이고요. 근데 둘의 교집합은 36이잖아. 그러면은 합집합의 개수가 몇 명이야? 72? 전체 애들은 다 해서 90명이었잖아. 근데 합집합이 지금 72면은 빨간색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답이 18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3쪽 전에 있으면 지금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되묻지 않게끔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찬민이도 없어요? 53쪽에 몇 번 풀어요? 325번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다 600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A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B집합도 공집합이 아닌데 합집합은 전체 집합,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나의 바램은 전체 집합인 녀석을 A, B가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B라는 세 값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A, B가 나눠 가졌을 때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나눠 가졌으면 좋겠는데 전체 숫자의 합의값이 4부터 10까지 합의값이 누구죠? 49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개의 숫자가 비슷한 숫자였을 때가 고백값이 최대인 거잖아. 비슷한 크기의 숫자였을 때. 그런데 가장 비슷한 숫자는 24하고 25가 가장 비슷한 숫자인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3개나 4개의 합의값이 24나 25가 되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네가 얘기 주지 않았어? 지난 시간에? 6, 80이라고? 그래서 한 녀석의 값이 24가 되고 다른 녀석의 값이 25가 돼야지 고백값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6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24번 324번으로 갔습니다. 324번은 문제가 A라는 집합은 원소가 5개인데 A집합과 B집합은 공통되는 숫자가 2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B에서 1을 뺀 건 공집합입니다. 그때 B에서 1을 뺀 게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지? 네, B라고 하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었을 때 B에서 1을 빼준 녀석의 값이 공집합이죠? 근데 문제는 A하고 B에 공통되는 게 2개라고요? 그럼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인가? B-A는 없습니다. 근데 B의 값들을 여러 개 있다고? 여러 개가 B가 될 수 있을 때 그 B의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녀석들의 원소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을 AK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단지 원소 2개짜리 집합만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원소 2개짜리 집합이면 다 해서 몇 개 있어? 네. N값은 10이네요? 그럼 10개 집합이 있을 때 10개 다 쓰는 건 좀 괴로운데? 1, 2, 1, 3,
마지막에 4, 5로 끝나는 10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각각의 집합의 원소 합의값은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답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숫자는 10개의 집합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집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의 원소는 2개씩 있잖아. 그러면 전체 이 원소의 개수는 20개 있을 거 아니야. 20개의 원소가 있을 건데 20개의 원소 중에 1은 몇 번 있을까요? 이 20개 중에. 이 20개 중에서 1은 4번 나오나요? 이런 숫자들이 각각 4번씩 공통 다 똑같이 4번씩 출현하겠네. 이 속에 20개 속에는. 그럼 문제에 요구하는 녀석의 값은 결국 1부터 5까지 합이 각각 몇 개씩 있다고? 4개씩 있어야지 20개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따라서 앞에 게 15고 6을 곱했으니까 60이 답인 것 같습니다. 찬민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된 거 얘기하세요. 써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쓴다면 1하고 2를 원소로 하는 집합 1하고 3, 1하고 4, 그 다음에 1하고 5, 2하고 3, 2하고 4, 2하고 5, 3하고 4, 3하고 5, 4하고 5 이렇게 10개의 집합이 있어. 이 10개의 집합들의 모든 각각의 이 집합들의 원소들의 합의값을 각각 따로 구해서 10번을 더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1이라는 숫자가 출현하는 횟수가 4번, 2가 출현하는 횟수도 4번, 3이 출현하는 것도 4번.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했다고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330번이라고 들었는데 맞게 들었나요? 네, 330번으로 갔습니다. 330번은 A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집합은 5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X라는 집합은 1부터 8까지 숫자의 부분 집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X하고 B를 합쳤더니 원소의 개수는 8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A집합과 B집합의 공통된 녀석은 몇 개야? 그게 5, 6, 7, 8인가요? 그런데 A하고 B집합에 공통되지 않는 건 몇 개야? B에서 1을 뺀 건 90이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X라는 집합과 B의 합집합이 8개라며. 그러면은 이것도 구할까? A 빼기 B는 누구지? 먼저 A의 부분 집합인데 이 8개 중에서 누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이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양을 지면 되시나요? 이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올지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올지는 모를 일이잖아. 1, 2, 3, 4 중에 가지고 온 건지 5, 6, 7, 8 중에 가지고 온 건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몇 개를 가지고 여기서 몇 개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여기서 몇 개를 가져올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총 8개 합집합에는 8개가 있어야 되잖아. X라는 녀석의 값은 이 밑줄 친 것 중에서 X를 가지고 올 건데 X하고 B의 합집합의 개수가 8개라고? 근데 원래 B라는 것 자체가 원소가 몇 개야? 이거 원소가 6개예요? 기본적으로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6개 이외에 몇 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중에 2개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등식이 맞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집합은 X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 6, B집합 때문에 5, 6, 7, 8, 9, 10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중에서만 2개를 가지고 왔을 때 1, 2, 3, 4 중에 두 녀석의 값이 더 추가돼서 8개인 거죠? 그럼 나의 바램은 이 중에 2개는 반드시 데려와야 돼. 이 중에 2개를 데려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네, 이 중에 2개를 데려오는 방법이 6가지죠? 1, 2, 1, 3, 1, 4, 2, 3, 2, 4, 3, 4 6가지인 거 이해되신 거 맞아요?
여기다 숫자를 채울 수 있는 거 2개 데려오는 건 6가지 방법으로 데려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5, 6, 7, 8을 x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답이 96가지인가?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353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1번. 351번. 찬민이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348번. 근데 찬민아, 적절한 타이밍에 잘 끼어들어서 질문해서 대문자 안 와도 되게끔. 네. 48번으로 갔습니다. 48번이 대칭 차집합이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에 대한 질문이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이게 대칭 차집합인데, 합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는 50개, AB의 대칭 차집합은 20개, BC의 대칭 차집합은 24개, C의 대칭 차집합은 30개입니다. 그때 A, B, C 모두의 공통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여기는 A개, B개, C개, X개, Y개, Z개, W개 있다고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연립방식 풀려고 합니다. 합집합은 50개는 몇 개란 얘기야? A개, B개, C개, X개, Y개, Z개, W개까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합집합 개수 50개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20개는 대칭 차집합인데 A, B의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이게 지금 A, B의 대칭 차집합인가요? 그럼 A, B의 대칭 차집합은 누구라고요? A, B의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개, B개, Y개, Z개인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찬민이 너 BC의 대칭 차집합이 누군지 얘기하세요. C가 B 플러스 X 플러스 Z 플러스 C. 네, 맞습니다. 그 다음 30의 값은 C하고 A의 대칭 차집합입니다. C하고 A의 대칭 차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3개를 더할 생각입니다. 좌변값을 다 더했더니 몇이야? 74인가요? 그게 2개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2개 XYZ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녀석의 값이 몇 개라고요? 2배 한 개 74니까 빨간색 밑줄 친 건 몇 개라고요? 그때 W의 값은 몇이에요? 문제는 W의 값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13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50번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51번이라고? 51번으로 갔습니다. 51번에 집합이 A라는 집합은 1, 2, 3, 4, B라고 하는 집합은 1부터 8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P라고 하는 집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A의 값에 모든 원소의 고백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P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28입니다. A하고 P의 공통된 녀석은 2개 있습니다. 그럼 내가 P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 때 A하고 공통되는 게 2개 있다고? 근데 P에서 B를 뺐을 땐 공집합이라고? 그럼 P라는 녀석의 값은 B에 포함돼야 돼요? 그럼 P라는 집합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1, 2, 3, 4 중에 2개를 데려와야 되잖아. 2개를 데려올 건데 P는 B에 포함돼야 돼? 그러면은 1, 2, 3, 4 중에는 꼭 2개가 있어야 되고 5, 6, 7, 8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합은 2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이 28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B집합의 모든 숫자의 총합의 값을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B집합의 모든 숫자의 총합의 값은 누구죠? B집합의 모든 원소의 총합의 값은 36인데 5, 6, 7, 8을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5, 6, 7, 8을 다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 녀석 합의 값이 누구라고? 26? 그런데 2개의 원소가 추가돼가지고 1, 2, 3, 4 중에 2개를 추가해서 합의 값이 2가 돼야지 합이 28이 될 거 아니야. 근데 2개를 가져와서 2가 되게끔 할 수는 없잖아. 5, 6, 7, 8이 다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5, 6, 7, 8이 다 있지 않으면 5가 없다면 6, 7, 8만 들어있던 되나? 6, 7, 8 더한 게 누구지? 6, 7, 8 더한 녀석의 값이 21? 21인데 2개의 숫자 합의 값이 7이 되게끔 넣을 수 있어? 여기다 3, 4를 채우면 돼요?
딱 나오네? 이 숫자의 총합의 값은 28. 그리고 이 P집합과 A집합이 공통된 거 두 개. P집합은 B에 포함돼. 다 만족하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P에서 A를 빼라고요? P에서 A를 뺀 게 누구예요? P에서 A를 뺀 건 6, 7, 8인가요? 그럼 답은 21이 답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참 이해 안 된 눈빛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원소예요? 아, 선생님 미쳤네요. 고비인데 합을 구했네요. 이건 못해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이제 53번으로 가면 돼요? 53번이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선생님 53번 풀다 말았거든? 근데 53번은 약간 퍼즐 같은 문제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자, 일단 다라고 한 조건을 저 지난 시간에서 다 썼는데 또 써야 되네,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그런데 A-B의 개수의 값은 2개. 그런데 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다란 명제는 앞에 걸 만족하거나 또는 뒤에 걸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녀석은 A집합의 원소? 근데 1, 2, 3, 4, 5, 7, 8로 구성된 집합의 부원집합이기 때문에 아마 A의 값은 1부터 8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집합 속에 B라는 집합 속에 지난 시간에 다 선생님이 저 명제 전체 다를 다 써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1이 원소면은 누가 원소라는 얘기야? 1이 A집합의 원소면 누가 원소라고? 1이 원소고 여기서는 2분의 9는 안 되죠?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1이 원소면 1이 원소여야 돼. 2가 원소면 5가 원소고 3이 원소면 왼쪽 거? 4가 원소면 오른쪽 거. 5가 원소면 왼쪽 거. 6이 원소면 오른쪽을 봤더니 7이 원소면 왼쪽 봤더니 4, 8이면 오른쪽 봤더니 여기까지 A집합 속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B집합에도 이게 들어있어야지만 돼. 명제는 A 속에 들어있으면이야. 앞에 걸 만족한 다음에 뒤에 걸 만족한 상황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B-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값에 B-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값에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이 필요해. 자, 그러면 A집합과 B집합이 있어.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가능한 것들을 다 열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게만 대입해도 좋겠는데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 개 그리는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집합은 5개라며. A에서 B를 뺀 건 2개라며. 그럼 여기에 A 빼기 B에 2개? 그럼 B에는 몇 개 있어야 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3개인 거잖아, 지금. 근데 내가 필요한 건 B-A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그럼 나의 바램은 B-A에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몇 개가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 B 속에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B-A에 제일 많으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 B-A가 몇 개 있을 때가 제일 작은 거야? 빵개 있을 때가 제일 작은 거야? 근데 B-A라는 녀석 속에 B-A 속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B-A 속에 1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B 속에 3개 있으니까. 자, 최대값을 가지려면 3개가 몽땅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 속에는 A-B 속에는 2개, B-A 속에는 3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첫 번째, 1의 값이 A 속에 들어있으면 1의 값은 B 속에도 들어있다며. 그럼 1이 여기 있을 수 있어? 1이 여기 있으면 이 속에도 1이 있어야 된다며. 1은 여기 있을 수 없어, 절대로. 이런 거 맞아요? 1은 A-B 있으면 안 돼. 그럼 이거 밑줄 친 거 뭐 주냐? 8이 여기 있어도 돼?
8이 여기 있으면은 8이라는 녀석은 B집합 속에도 있었는데 B에는 8이 들어갈 수 없잖아. 여기 있으면. 그럼 1하고 8이라는 녀석은 똑같은 숫자가 지금 이것만 똑같은 숫자지. 나머지 숫자들은 똑같은 거 없습니다. 1하고 8은 절대 여기 있을 수 없어.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바램은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큰 숫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의 바램이야. 이 속에 큰 숫자들의 모임이 있어야지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첫 번째 바램은 여기에 8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나는. 이런 거 맞아요? 8이 여기 있으면 난 좋겠어. 근데 8이 있으려면은 8이 여기 있으면은 제약 조건 있나? 누가 있어야지 8이 있는 거지? 8이 있어야지 8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일단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A 속에 8이 없잖아. A 속에 8이 없으니까 여기는 8번째 건 볼 필요가 없네. 8이 있어야지만 B 속에 8이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A 속에 8이 없으니까 다른 조건은 없어. 그럼 이제 또 다른 숫자 누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이제. 또 다른 숫자는 7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어. 7은 6이 들어있으면 7이 들어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 6이 들어있어야지 여기 7이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 니네 지금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인 거 알아 지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누구야? 5예요? 5가 들어있으면 누가 있었으면 5가 있는 거야? 2가 있었으면 5가 있는 거야? 이러면 조건을 다 만족해. 2가 있으면은 5가 있어요. 6이 있으면 7이 있어요. 여기에 8은 없으니까 마지막 건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주어진 네모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B-A의 값이 제일 큰 경우는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이게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B-A의 빵개 있을 때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의 값은 이건 지금 20인 건 구했는데 요게 빵이었으면 정말 좋겠어. 아, 일단 객관식으로 봤더니 빵은 절대 안 되나 보다. 그치? 여기에 하나도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B에 2개가 있다고 하니까 교집합에 3개가 있어야 되지. 교집합에 3개를 넣는 방법은 여기는 빵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1하고 8이 있어도 돼? 1이 들어있으면 1이 있어야 되고 8이 있으면 8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숫자를 뭘 채워넣지? 다른 숫자를 채워넣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를 채워넣으면 여기 5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2는 들어있을 수 없는 거잖아. 3이 들어있으면 2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 내 말 지금 된 거 맞아? 이러면 되나? 2가 들어있으면 5가 들어있고 뭐 예를 들어 3이 들어있으면 아니다 3이 들어있으면 2가 있을 수는 없지. 누구야? 4가 있으면 6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나?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5가 들어있으면 B 속에 누가 있어야 돼? A 속에 5가 있으니까 B 속에 3이 있어야 되지. 그럼 결국은 B 속에는 여기가 빵개 있는 건 불가능하겠네. 내 말 지금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 그럼 하나만 있는 경우가 가능한가? 하나가 있는 경우 검토하려고. 지금 이 속에 하나만 있는 경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빵개 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 속에 하나만 집어넣은 경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거야? 한 개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2 넣고 5 넣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3개 더 넣어야 되지. 3개 더 넣어야 되는데 1하고 1이 들어가면은 8이 들어가면은 이 속에 이러면 지금 4개까지 들어간 거지. 그럼 다른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만 4를 집어넣으면은
6이? 4가 있으면 6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만 있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숫자를 여기다 채워넣는 순간 다른 숫자는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두 개, 여기다 b-a 한 개만 집어넣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이 말 지금 납득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가능한 녀석의 값은 b-a 값에 두 개까지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고요. b-a의 작은 숫자를 채워넣으려고 해, 이제. 이건 지금 모순이었다는 건 확인했고요. 지금 두 개를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 이 속에는 작은 숫자만 들어가서 두 개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은 거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 1이잖아. 그치? 제일 작은 거 1 아니야? 제일 작은 거 1을 여기다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이거는 1이 A 속에 있으면 1은 B 속에 있는 거지. 1이 A 속에 있으면 B 속에 있는 거지. B 속에 1 있다고 해서 A 속에 1 있다는 보장은 없어. 이해되세요? B 속에 1 있다고 해서 A 속에 1이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럼 B 속에 만약에 1이 들어있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2가 있으면 그럼 두 개인 거지. 1에서 400값이 3이 최소였으면 좋겠긴 해. 근데 5개 원수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5개 원수가 있어야 되니까 제일 큰 거 너가 가져, 8. 이런 건 안 되지. 8은 여기 있으면 여기도 8이 들어가야 되니까. 8은 여기 쓸 수 없으니까 7을 너가 가져봐봐. 7을 가지면 누가 있어야 돼? 7을 갖는 순간 4가 여기 있어야 돼? 4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 여기 4가 있으면 또 문제 발생하는구나. 4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6이 있어야 돼? 졸라 그지 같네. 그러면 합의값이 3이 최소가 아닌 거잖아. 원소가 지금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원소가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소가 두 개만 들리면 어떻게 채워넣지? 빨간색에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겠다. 여기에 3이 있으면 여기 2가 들어가? 여기에다 2를 채워넣을 수는 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가 3가? 누가 있어야 4가 있는 거야? 7이 있어야지 4가 있어? 이건 가능해? 지금 원소 5개지? 이해된 거 맞아? 근데 이렇게는 안 되나? 2하고 3이 들어가게끔 할 수는 없나? 2가 있으려면 누가 있었어야 3이 있으면 2가 있는 거지. 3이 중복되는구나. 이해된 거 맞아? 그럼 1이면 왜 안 돼? 나는 1, 2가 되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이건 지금 불가능했어서 불가능. 2, 3은 1, 2가 있을 때가 최소인데 왜 1, 2는 왜 안 되는 거야? 다섯 개를 채워넣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했잖아. 5개 채우려고 했더니 2가 있으려면 3이 있다고 치고 3이 있어서 2가 있고 또 5개 채워넣어야 되는데 누굴 채워넣을까? 4가 있으면 6이 있다? 이렇게 채워놓을까? 4가 있으면 6이 있는데 6은 2개 채우기 위해서 6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6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 6이 있어서 다시 또 7이 또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그럼 여기다 1, 2가 있기 위해서는 딱 1, 2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가 계속 추가될 수 있다고?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지금 정확히 이렇게 됐을 때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최소네.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는 녀석의 값은 6이네.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이 이건데 이건 약간 퍼즐 같은 문제야. 별 좋은 문제는 아니야. 종합적인 사고 능력,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가정해 가면서 풀 수 있는 지구력, 집중력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아니야. 아니야. 이 문제 맞고 틀리거든.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5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번은)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문제 A를 맞힌 학생의 숫자는 A집합, 문제 B를 맞춘 애들은 B집합, C를 맞춘 애들은 C집합입니다. 각각 40명, 35명, 52명 있는데 교집합들은 15, 10 이렇게 언급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건 지금 얘가 누구의 개수가 7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드물관 법칙에 따르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합집합의 바깥쪽에 7명이 있으니까 합집합 속에는 몇 명이 있다는 얘기야? 9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100명 중에서 바깥쪽에 7명이 있어서 합집합 속에는 9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3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맞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다 또 알파벳 쓰겠습니다. 여기에 A개, B개, C개, X개, Y개, Z개, W개.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3개 중에 2개 이상을 맞춘 사람은 저기서 누굴 구해야 되는 거야? X, Y, Z는 2개 맞춘 애들? W는 3개 맞춘 애들인가요? 난 저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식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식은 전체들 93명 가지고 일단 식을 세웠습니다. A, B, C, X, Y, Z, W까지 다 더하면 이게 93입니다. A집합? A집합은 40명이라며. 40명은 A, X, Z, W예요? 35명의 값이 B, X, Y, W? 50이라고 하는 연수가 C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교집합도 주지 않았어? 15가 누구야? 그 다음이 12는 누구지? A, C의 교집합이? 난 이거 3개를 더하려고 3개 더했더니 좌변값 더하기 좀 해봐봐. 좌변값은 127인데 우변값은 A, B, C는 1개씩이었지만 X, Y, Z의 값은 2개씩이고 이 식을 1번식으로 하고 이 식을 2번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난 2번에서 1번을 빼려고 해 지금. 뺀 게 누구야?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127 빼기 93 못하겠어. 뭐라고 시부렸어 너 지금? 뭔 욕을 먹고 싶어요? 자, 근데 필요한 건 X, Y, Z, W가 필요하다고? 이거 2개 더한 게 누군데? X 플러스 Z 플러스 2W야? 그럼 이거 대입하면은 Y가 누구란 얘기죠? Y는 9예요?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가? Y가 9 내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하잖아. 아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구나.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Y는 9예요. Y가 9면은 9 플러스 X 플러스 Z 플러스 W야? 맞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Y는 9라며. 아 여기서 하자. 3번식에서 3번식에서 X 플러스 Z 플러스 W는 25 마이너스 W야? 그럼 얘는 34 마이너스 W야? W의 값이 클수록 W가 클수록 최소야? W의 값이 컸으면 좋겠어. 요 값이 컸으면 좋겠어.
근데 W는 아무리 커도 AC에 공통되는 게 10개라며. AC에 공통되는 게 10개라며. 그럼 W의 최대값이 누구야? W 최대값이 10이에요? 10이 들어갔을 때가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5번으로 갔습니다. 55번은 A집합은 1, 2, 3, 4, B집합은 4, 5. 집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라는 집합이 B집합에 포함됐을 때 A 교집합 B가 누구야? A가 B에 포함됐을 때 A 교집합 B는 A, A 합집합 B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고서 뭘 할 수 있죠? X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거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잖아. A 빼기 B가 원소가 누구죠? A 합집합 B는 원소가 누구야? X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은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X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은 집합인데 그 집합 몇 개 있어? 그 4개 쓰려고요. X라고 하는 집합에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제일 작은 게 1, 2, 3. 그 다음이 원소가 제일 많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 있다고요? 이때 4개의 집합의 각각의 원소의 총합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1, 2, 3은 4번씩 나오잖아. 하지만 4, 5는 몇 번씩 나와? 총합의 값은 이렇게 구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앞에 건 24, 뒤에 건 18. 더하기 못해. 되신 거 맞죠? 자, 질문 더 못하신 거 있으면 마저 하세요. 더 이상 없나요? 네. 보통 명제라는 챕터가 철학의 논리학의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수학에서 배울 뿐입니다. 이거는 문과적인 요소가 강한 겁니다. 그럼 법대 갈 놈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우리 법대 안 갈 건데?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말을 할 때 언변이 좋게끔 해줘. 논거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힘을 키워주거든? 근데 아무튼 대학에서 배우는 논리학에서 배우는 명제와 수학에서 배우는 명제는 좀 차이가 나. 우리가 하려는 명제는 수없이 많은 명제들 중에 우리는 2가지 명제를 하려고 해.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적인 명제와 P면 Q이다라는 명제만 수학에서 다루려고 해. 이 이외의 다른 명제들은 수학에서 다루지 않아. P이다? P가 아니다. 근데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가 집합이었지? 집합은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읽고서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명제야. 그리고 항상 참인 명제가 있어. 항상 참인 명제. 그런 거 있잖아. 니네 공부 못한다는 명제. 우리는 공부를 못한다. 참이잖아. 그런 거 말고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명제. 참이지. 너무 뻔하게 참인 명제를 공리라고도 부릅니다. 공리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 뻔한 참인 명제를 공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끔 수업할 때 공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참인 명제가 공리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명제는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요? 그럼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명제들도 있습니다.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은 참 거짓을 판단하지 않는 문장들이거든. 너 가서 담배 한 갑 사와. 너 가서 빵 하나 사가지고 빵 셔틀을 하는 애한테 시켰어. 누가? 일진이 시켰어. 그럼 빵 셔틀 하는 애 새끼가 그 거짓 명제인데? 참인 명제인데 이지라면 되게 참아줄 거 아니야.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따위들은 참 거짓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식을 만족한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잖아. 부등식, 어떤 부등식을 만족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들이 참이 되게끔 하는 거는 특정한 x하고 특정한 x의 범위만 이게 참이 되게끔 한단 말이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정한 값이 아니면 이건 거짓말이고 특정한 범위가 아니면 이건 거짓말인 거네. x의 값에 따라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은 명제야 아니야? 방정식과 부등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가요? x한테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 게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공리야. 무조건 참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름이 뭐였지?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름이 뭐였지? 강훈이 너는 알아야지. 현우는 뭔 것 같아요? 그럼 찬민이는 알아?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따위가 절대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항상 참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P이다, P면 Q이다 이런 명제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 중에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x가 1이면 x의 제곱의 값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가요? 하나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x가 2보다 큰 숫자면 2보다 큰 숫자들은 전부 다 3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나 2보다 크면 2보다 크다고 썼어? 2보다 크면 3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가요? 그럼 거짓이면은 반대되는 예를 보여줄 수 있겠네. 그냥 발레라고 얘기하죠? 발레가 누구야? 3이면 되겠네. 2.5여도 되겠네. 2.7여도 되겠네. 2보다 크다고 해서 3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 건 참입니다.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인가? 이런 거 맞나요? 앞에 건 참인 명제, 뒤에 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앞에 게 왜 참이냐면 앞에 걸 만족하는 숫자의 집합은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뒤에 걸 만족하는 숫자의 집합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인가요? 앞에 걸 만족하는 숫자들은 2보다 큰 모든 숫자들이고 뒤에 걸 만족하는 숫자들은 3보다 큰 숫자들입니다. 포함관계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뒤에 걸 지금 포함되나요? 이건 앞에 2보다 큰 것들은 3보다 큰 것들이 포함되나요?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거에 포함되면 명제는 참이고요.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지 않으면 명제는 거짓입니다.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선언적 의미에서 P이다라는 명제 말고 가정법 구문을 사용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주로 다루려고 하는데 매번 P면 Q이다, P면 Q이다라고 한글 이면 이다라고 쓰는 거 졸라 귀찮아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P이면 Q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P면 Q라는 명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녀석의 이름은 P하고 Q라는 녀석은 이거 전체는 명제입니다. 이거 전체는 명제인데 앞에 있는 P라는 녀석과 뒤에 있는 Q라는 녀석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조건은 세부 명칭을 가정이라고 특정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입니다.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입니다. 여기 x가 1이면 x의 제곱의 값 1이라는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1,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갖는 집합인 거죠. 이것들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이 포항관계를 만족했을 때는 명제가 참이고요. 포항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명제는 거짓입니다.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나요?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을 때는 P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Q한테 주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Q이면 P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P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P는 필요하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었을 때는 서로 주고받는 입장입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주어가 P였을 때 언급한 거고요. 주어가 주는 입장이면 충분 조건, 주어가 받는 입장이면 필요 조건, 주고받는 입장이면 필요 충분 조건. 하지만 주어가 Q로 바뀌면 이 명제에서 주어가 Q면 Q는 받는 입장인가요? 그때는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Q면은 지금은 주는 입장이니까 충분 조건인가요? 주어가 Q로 바뀌어도 지금 주고받는 입장은 똑같은 거죠? 이때는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부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자, 부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 두 가지를 별로 의미 있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의 부정과 명제의 부정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까 전에 x는 1이다가 조건이었나요? 명제는 x의 값이 1이면은 x의 제곱의 값이 1이다가 이게 명제였나요? 조건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이거는 P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 거죠. 조건 P를 부정하게 되면은 not P가 부정한 녀석입니다. not P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P가 아니다. P이다, P가 아니다. 그러면 X가 1이다를 부정하면 뭐야? X가 1이 아니다가 부정한 거겠네? 그런데 명제를 부정한다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야. 선생님이 방금 전에는 조건을 부정했다.
그런데 명제 부정도 종류가 아까 전에 명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선언적인 의미에서 P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가정법 구문으로 P면 Q다라고 얘기하는 명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다룬 건 두 번째 걸 주로 다룬단 말이야. 우리는 수학에서. 가정법 구문을 사용하는데 명제 부정이라고 한다면은 셈이 명제라고 하는 게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게 명제라고 이의 값이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명제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참이지. 이거는 P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명제란 말이야. 이건 명제야 이거는. 아까 X는 1이라는 명제가 아니야. X의 값 1이면 참이고 X가 3이면 거짓이니까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X는 1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의 값이 1보다 크다면 명제 맞죠? 이런 식의 명제가 있으면 이건 명제의 부정입니다. not P는 명제의 부정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부정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참이었잖아.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되고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었죠. 가정법 구문의 명제를 부정하는 건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수만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 가끔 어떤 학교에서 한 번씩 출제하기도 하는데 그 출제되는 빈도가 너무 적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말 한마디를 할 건데 너희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너한테 1,000원은 줄게. 부정해 봅시다. 친한 친구가 둘이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옆에 친구가 있어. 야,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10,000원 주면은 10,000원 중에 1,000원 더 줄게. 라고 얘기했어. 부정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이 10,000원을 줘도 1,000원 더 줄 일은 없어. 이게 부정이야. 명제 P면 Q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때는 결론만 부정해야 돼. P면 Q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X의 값이 1이면은 X의 제곱의 값이 1이 아니다. 가정법 구문의 명제를 부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부정을 잘 몰라. 일부 선생님들이 P면을 P이다를 부정하는 건 할 수 있는데 P면 Q이다의 부정을 못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P면 Q이다의 부정입니다. 아빠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아빠가 로또 당첨되면 차 한 대 뽑아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아빠가 로또에 당첨돼도 착행이나 사탕 하나 없어. 이게 부정이야. 자, 그런데 부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는 모든 어떤 크다 같다 이런 것들 부정해 볼까?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리고는 반드시 또는이라고 바꿔야 돼.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리고로 바꿔야 돼. 모두는 어떤이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어떤은 모든이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크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꾸셔야 되고요. 같다는 같지 않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선생님이 수학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명제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예시 한 몇 가지가 있었지만 최대한 명제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 명제가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럼 거짓이라고 얘기하려면 발레를 들어야 되거든.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야 이럴 때는 이거 틀리잖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발레가 뭐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볼까? 2보다 컸을 때 3보다 크다를 가지고 발레를 얘기했잖아. 발레가 누구라고? 2.5가 있다며 3이 있다며 이런 게 발레라며. 그럼 발레라고 하는 이 숫자들은 앞에 거는 만족하는 숫자들이야? 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야? 이게 발레야. 발레라고 하는 녀석은 별레? 반대되는 얘는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거는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발레야. 되는 거 맞아요?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는 것. 즉, 이 집합이 발레의 진리집합이야.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다음 객관식 보기에서 발레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여기까지면 최대한 수학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명제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명제의 전부 다였고 명제는 명제 자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학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각각 개별적인 수학적인 질문들이 어려운 거지 명제 자체는 새롭게 정의한 일부 표현에 불과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명제를 못한다면 명제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명제 문제에서 출제하는 수학적인 각각의 내용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명제 전체를 복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학 전체에 모르는 게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해, 명제는. 왜냐면 선생님 수탁에 수십 년 동안 28년 정도 애들이 맨날 물어보거든? 선생님 저는 명제가 너무 어려운데 명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명제 개념 별로 없어.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거지. 명제만 못하는 게 아니야. 넌 수학을 못하는 거야. 얘기해 주거든? 자,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인데, 다음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쉬운데? 414번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414번 문제가 다음 중에 거짓인 걸 찾으세요. 마른 모는 평행사변이다. 맞아, 틀려? 맞는지 어떻게 알아? 왜 참이라고 얘기하지?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이라는 챕터를 배우면서 포항관계를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포항관계 배우실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평행사변 속에 마른 모하고 직사각형이 들어있나? 평행사변 속에 마른 모하고 직사각형들이 있어? 그럼 가운데 공통된 건 누구야? 이런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마른 모의 집합은 평행사변의 집합에 포함되나요? 그래서 마른 모의 집합이 평행사변의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강 승리반비가 참인가요? 두 번째, 앞에 걸 만족하는 집합은 원소가 누구야? 0, 1, 뒤에 걸 만족하는 집합은 0?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해? 이게 답이네. 이게 거짓이네. 4의 양의 배수이면 4, 8, 10 이딴 것들은 2, 4, 6, 8, 10 이런 거에 포함돼요? 4의 배수 집합은 2의 배수 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이건 진리집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관계 성립하죠? x하고 y가 0이면 지금 앞에 걸 만족하는 녀석의 값은 x하고 y의 z의 순서쌍들 중에 앞에 있는 녀석은 x하고 y가 똑같은 순서쌍만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인데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는 뭐가 원소야?
x하고 y가 똑같거나 또는 z가 빵인 녀석들이 다 뒤에 있는 거의 집합인가? 네,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질문 바꿔볼게요. 이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z가 빵이고 x의 값은 1이고 y의 값은 2면은 좌변값은 빵빵 똑같아요? 하지만 우변값은 아이고야 선생님 미쳤네요. 우변값은 달라요?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인가요? 다섯 번째 거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당연하게 참이니까. 시험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거짓입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갔습니다. 거짓인 명제 발레 얘가 뭐라고요? 네모가 뭐라고요? 발레 진리집합이라고요? 시험 문제가 발레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네모를 답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발레라는 거는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거는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었죠? 이것도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보고 하겠습니다. 두 개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다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될 수 있는 X값에 속하는 집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레의 진리집합은 요게 지금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 있는 숫자들 중에서 0과 4 사이 있는 숫자는 제거하라고? 그럼 남은 게 누가 남아? 마이너스 2부터 0은 남아 안 남아? 0은 뺀 적이 없으니까 0은 남아야 되겠죠? 이걸 찾으세요. 2번인가요? 자,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조건의 부정, 진리집합 따위들을 설명했는데 아까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서 설명하고 갑니다.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P 또는 Q, 조건지집법에서 집합은 또는 합집합이었죠? 그리고는 교집합이었습니다. 자, 423번으로 갔습니다. 423번에서 전체 집합은 0부터 10까지 숫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식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법칙에 의해서 식을 정리할 건데요? 쌤이 지금 무슨 법칙에 의해서 식을 정리하고 있나요? 이게 무슨 법칙을 사용했죠? 묶어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공통된 걸로 묶어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걸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P 교집합, Q 여집합인가요? 지금은 무슨 법칙을 사용했죠? 네, 듬으로 맞는 법칙을 사용했죠? 지금 뒤에 쓰고 한글로 쓰고 있는 녀석이 빈칸으로 나와서 빈칸 채우는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결국은 요렇게 써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에서 순서를 바꿨었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방금 했던 거는. 자, 그때 R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들을 찾아야 되겠네. R의 값은 절대값이 크니까 X-3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3의 값이 2보다는 큰가요? 따라서 X의 값은 1보다 작고 또는 R집합의 원소가 누구야? 0, 6, 7, 8, 9, 10? 여기서 제거하세요. P하고 R에 공통된 걸 제거하세요. P하고 Q에 공통되는 게 누구야? 3,
5, 7. 이거 제거한 거 찾으시라고요? 제거하고 남은 게 누구야? 0, 6, 8, 9, 10? 이 원소는 5개 있습니다. 원집합 몇 개 있어요? 자, 다음 네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지금 참민이 잘 이해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명제가 참일 때는 질집합이 포함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포함관계를 만족하면 명제는 참입니다. 포함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명제는 거짓말입니다. 자, 유형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429번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3개의 조건 PQR의 질집합이 PQR인데 두 개를 만족할 때 문제를 푸세요. 앞에 건 뻔하네. PQ의 합집합이 P라는 말은 뭔 말이야? Q집합이 P에 포함된다. 속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포함된다입니다. P하고 R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서로 섭니다. 상황은 정확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잖아. 야, 질집합 P의 값은 Q집합에 포함되는 거니? 라고 물어봤어. 포함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P집합은 R집합에 포함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포함 안 되죠? Q집합이 P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네, 답은 3번이 답이네요. 명제 참거짓 그냥 바로 문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35번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435번은 A, B의 값은 실수값입니다. 실수값일 때 다음 녀석 중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절대값의 성질을 중학교 3학년 때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당신들은 이 정도는 중3 때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 맞나요? 절대값의 곱하기와 절대값의 나누기의 값들은 따로따로 절대값을 쓴 다음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값 A 플러스 B의 값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라고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A, B가 둘 다 양수면 이거 같아? A, B의 양수면 둘 다 같아요? A, B가 음수면 이거 같아요? A, B 모두 음수면 등호가 성립해요? A하고 B가 부호가 반대면 누가 더 클까요? 오른쪽에서 클까요? A, B 둘 중 하나가 빵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A가 빵이면 어떻게 돼? 같아요? B가 빵이면 같아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네? 근데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아까 다 알려줬잖아.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고. 둘 중 하나 0이거나 부호가 같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부호가 똑같으면 성립해? 네, 기억은 3입니다. 두 번째 또 이번에 생각해 봅시다. A-B의 값과 절대값 A- 절대값 B의 값은 A, B가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돼? A, B가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고. 부호가 같으면 똑같아? 뭐 2하고 3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냐고. A한테 2, B한테 3 대입해. 누가 커? 왼쪽이 크냐? 안 똑같네? 언제 똑같지? B가 빵일 때 똑같냐? 그럼 부호가 반대면 똑같나? A가 2, B가 마이너스 3이야. 같아 안 같아? 좌변값은 2하고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5지만 우변값은 마이너스 1이야? 안 똑같아? 그럼 니은 참여 어디야?
니는 거짓이네요. 하지만 항상 참이라고 이해하려면 이러면 항상 참일까? 뭘 대입해도 왼쪽이 커놨다고 할 수 있을까? 숫자 대입해서 오른쪽이 큰 경우 있어 없어? 근데 뭘 대입해서 오른쪽이 큰 경우는 없어. 봐, 니네는 명제를 못하지 않잖아. 수학을 못하잖아.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서 일일이 확인한 게 아니라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라는 그 촉이 빨리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느린 거야.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원래 절대값 a 플러스 b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값은 어떨 때 같지? a가 빵이거나 b가 빵이면 같아? 그럼 디귿은 참인 거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아까 전에 선생님 그랬잖아. 뭘 대입해도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야. 하지만 이건 절대부등식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A한테 2, B한테 3을 대입하면 왼쪽이 크지. 하지만 A한테 2, B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오른쪽이 크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못해. 이건 절대부등식이 되지 못하는데 박스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입니다. 이 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수 구하기 마지막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A의 값의 최소값과 B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매달 이딴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고요. 자, 명제를 봤습니다. 포함관계를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은 Q라고 하는 집합의 진리집합 Q하고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P 또 P하고 아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수직선에 표현했더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2까지 그리고 3보다 큰 녀석의 값이 이게 P랍니다. 우리의 바램은 A부터 1까지는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은 이런 데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지 지금 포함되는 거죠. 또 B보다 큰 녀석의 값은 포함시키라며. 그럼 B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B보다 크다가 제일 큰 집합이죠.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의 범위값을 구합시다. A의 범위는 뭐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문제에서 정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는 존재하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1까지일 것 같은데? A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이런 거 맞아요? A가 1이어도 이 집합은 원소가 1인 거죠? 자, 이게 A의 범위고요. B의 범위는 뭔데요? B는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B의 값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아요? 곱하라는데 A라는 값의 최소값과 B의 값의 최대값을 곱하시라고요? 답이 4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부정할 때 어떤이라고 부정하셔야 되고요. 어떤은 모든이라고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는 그리고로 부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거짓 명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참인 명제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거짓이 된다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시킨 거는 다음 명제가 일단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짓인 명제라고 하니까 참인 명제는 저 명제를 부정하는 게 참이잖아. 자, 여기 써있는 명제를 지금 부정해 볼 생각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정할 요소이고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정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면은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가 지금 참이겠네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이게 참일 겁니다. 참인 명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거나 이 말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탈락.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답이 이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모든 어떤이 표현된 명제의 조건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fx 값이 0인 모든 이 방정식의 근은 a집합의 원소고요. gx가 빵되는 근도 b집합의 원소, hx가 빵되는 근도 c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명제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는데 p란 명제하고 q란 명제가 있는데 둘 다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에 옳은 걸 구하세요. 두 명제가 거짓이니까 부정하면 두 명제 다 참이겠죠? 쌤은 두 명제 다 부정했습니다. 첫 번째 걸 부정했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의 값이 0보다 크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죠. 두 번째 것도 거짓인 명제라고 했으니까 부정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 곱하기 hx의 값은 0이단가요? 되신 거 맞죠? 이걸 가지고 옳은 걸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집합 A는 어떤 집합이야? H의 값 항상 양수라며. 이거 항상 양수라며. 그러면 이게 0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야? 그러면 C라는 집합은 원소가 누구지? C는 H의 값이 0 되는 게 원소라며. H는 모듈이 다 양수라며. 그럼 C집합은 원소가 누구냐고. 내 말이 어렵냐? 아니 싹 다 뭘 대입하든지 간에 다 양수만 나온다며. 언제 뭐 대입하면 빵 나오냐고. 없어. 싹이 다 양수라고 하잖아. 모든 실수를 대입하면 다 양수니까 빵 나올 때가 있어 없어? 없으면 뭐냐고. 원소가 공집합이어서 원소가 없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C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원소가 없으면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고 셀 수 있는 거지? C는 유한집합입니다. 그런데 A집합과 B집합은 fx가 빵되는 게 A집합이고 gx가 빵되는 게 B집합이라며. 저는 해본 적 있는데? 지금 fx 곱하기 gx가 빵 나온 녀석은 무한집합이라고? 그런데 이 말은 fx가 빵이거나 또는 gx가 빵인 거잖아. 그러면 어떤 표현이 참인 표현일지 전에 비슷한 문제 푼 적 있는데? 만약에 B집합이 A집합이 유한집합이라면 A가 유한이라면 B가 뭐가 돼야 돼? 이런 게 참이었었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다음 중에 옳은 걸 고르라며. 뭐라고?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계속 지겹도록 뭘 이렇게 분류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다 똑같은 건데? 465번으로 갔습니다. 465번이 다음에 있는 부정이 모두 참이 되게끔 하는 정수 A의 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부정합시다. 첫 번째 거 부정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6의 값은 0보다
크다. 먼저 얘가 참이라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찬빈아, 찬민아, 이때 어떻게 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뭘 만족해야 돼? 판별식이 일식이 0보다 작거나 짝짝이 네,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별식 조사했습니다. 판별 조사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64인가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한 a값의 범위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8까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제도 부정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2의 값이 a-3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제도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이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개의 숫자라도 대입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만 하면 돼.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단 한 개의 숫자만이라도 어떤 숫자가 대입해서 이걸 만족한 게 참이래. 모든 녀석이 만족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a-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오른쪽의 숫자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을 만족하는 녀석이 있어 없어? 이러면 아예 없어 x가? 만약에 빵이면 어떻게 돼? 이걸 만족하는 x가 있긴 있어? 뭐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어떤 숫자가 2면 만족하는 거네. a-3의 값이 만약에 5라면 이걸 만족한 x의 값은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네. 어떤 녀석이 있긴 있지. 이러면은 어떤 녀석에 대해서 성립하고 이래도 어떤 녀석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a-3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a-3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녀석이 된다고? 따라서 a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두 개 모두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부터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건 8까지인가요? 몇 개야? 자, 다음 용어로도 가보겠습니다. 명제역, 아까 내용 정리할 때 역, 여기대오를 설명 안 했네. 자, 명제 파트에 대해서 P명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P명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의 역입니다. 역은 순서를 바꿔 쓰는 게 역입니다.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 것도 부정하고 뒤에 것도 부정한 녀석을 2라고 얘기합니다. 명제의 대우라고 하는 녀석은 부정도 하면서 순서도 바꾼 녀석의 값이 대우입니다. 역은 순서 바꾸기, 2는 둘 다 부정하기,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것도 부정까지 한 게 대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라고 하는 건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역과 대우만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왕에 가르치는 것, 2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이 구조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거든. 자, P명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과 역의 관계에 있는 녀석은
Q이면 P다인가요? 맞아요? 이 녀석과 대우 관계에 있는 녀석은 나Q이면 나P다요? 근데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둘 다 부정하는 거라고요? 이 파란색으로 쓴 게 빠졌다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야,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어? 이 둘은 역의 관계에 있는 순서 바꿨었으니까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대우 관계야?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앞에 거 부정했고 뒤에 거 부정했으니까. 이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건 다 빠졌습니다. 보라색만 현재 교육과정에 들어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그 명제로 다시 하겠습니다. x의 값이 1이면 x의 제곱의 값 1이다. 이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참여 거짓이야? 근데 역을 써보겠습니다. 역은 순서 바꾸는 거니까 x제곱의 값 1이면 x가 1인가요? 얘는 거짓입니다. 대우를 써보겠습니다. 대우는 누구지? x의 제곱의 값 1이 아니면 이게 참이라고? 왜 참이야? 모든 실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있는 거지. 모든 실수 중에 두 개의 숫자가 없는 집합이지. 진리집합이. 이건 모든 숫자 중에서 1이 없는 집합인가요? 둘 중에 두 개 빠진 집합보다 하나 빠진 집합이 큰 건가요? 앞에 거의 진리집합은 뒤에 거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뭘 확인하고 싶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100% 거짓입니다. 명제하고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지는 않습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거짓이지도 않습니다.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참이지만 명제가 참이었을 때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억할 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참인 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내용에 대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471번으로 갔습니다. 471번이 다음에서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되게끔 하는 자연수 n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역이 참이라고 합니다. 역이면 상황이 이런 거네. Q이면 P이단가요?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범위가 뭐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n을 더했더니 n-1부터 n 플러스 1까지야? 이 녀석의 값이 2부터 10까지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건 둘 다 등호가 있다? 2부터 10까지 범위가 있는데 10에는 등호가 없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져야 될 녀석의 값이 두 칸짜리고 두 칸짜리는 다 등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n 플러스 1은 10보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등호가 들어갔을 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n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n값은 3부터 n값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유형부터는 내용 정리가 필요 없는 녀석인 것 같은데 명제의 대우에 대해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80번으로 갔습니다. 480번에서 다음 세 개의 질집합이 PQR이었을 때 명제가 둘 다 참이라고 한다면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P집합은 Q집합에 포함돼요? 포함되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집합과 Q집합의 포함관계 때문에 P 빼기 Q의 값은 공집합이 맞아? 첫 번째는 참입니다. 근데 지금은 P하고 R의 여집합의 관계를 밝히라고 합니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대우를 쓰고 있습니다. 참인이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 Q이면 not R이다가 참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3단 논법에 의해서 P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not R로 갔으니까 P이면 not R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포함관계는 P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P하고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물어봤습니다. P 맞아? P가 공통되는 거 맞죠? 마지막 걸로 갔습니다. P하고 R의 공통되는 거에 여집합이 Q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집합은 Q집합에 포함되는 거 알고 있어. P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R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도 P집합은 R의 바깥쪽에 포함돼? P집합은 R의 바깥쪽에 포함돼? 또는 P는 Q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그려도 P집합은 R의 바깥쪽에 포함돼요? 둘 다 상관없어. 둘 다 이걸 만족합니다. 되신 거 맞아요?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한다면 P하고 R에 공통되는 건 공집합이야? 공집합, 여집합이 누구야? 두 번째 녀석이라고 한다면 P하고 R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야? 하지만 Q가 전체집합일 리가 없어. 그럼 이건 틀렸나요? 자, 3단 논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486번으로 왔습니다. A, B, C 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남자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의 성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는 말은 이런 내용들은 참이라는 얘기 같은데 가나다라는 참입니다. 근데 모두 다 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하지? 일단 C가 여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C가 여자야. C가 여자면 A가 여자이거나 B가 남자야? C가 여자면은 A가 여자이거나 C가 여자이면 B가 남자라고? 다시 한 번만요. 근데 이제 그거 검토하려고. C의 값이 여자였을 때는 B의 A가 여자이거나 이거나니까 이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C가 여자라면 나를 만족하는 건 다 써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B하고 C는 성별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여자야? 근데 지금 B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건 첫 번째 건 뭐가 보수냐? 가가 보수냐? B하고 C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모수냐? 얘도 모수냐? 그럼 C는 남자라는 얘기구만. 그래서 C가 남자기 때문에 나라는 명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 이해되신 거 맞아요? 여자일 때만 보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BC가 성별이 똑같으니까 B는 남자예요? B가 남자면 A도 남자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남자인 것도 가도 만족하고 다도 만족하고 라도 만족하는 거죠. 나는 C가 남자였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인가요? 다음으로 갔습니다. 3단 문법의 질집합 파트로 갔습니다. 492번이 세 조건의 공집합이 아닌 질집합을 PQR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 가지가 성립했을 때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자, 첫 번째 거는 누가 누구를 포함해? Q가 P를 포함해? 성립하는 명제의 값은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포함관계 때문에 참입니다. 두 번째, Q하고 R은 공통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Q하고 R의 값이 공통되는 게 없다는 말은 Q라고 하는 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고 R의 여집합이 R이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Q라는 녀석의 값이면은 not R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R이면 not Q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세 번째 거는 PQR을 합치면 전체 집합은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P면 Q이다?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건 참이죠. 그리고 P면 나다르다 돼? 3단 문법? R이면 낙퀴다도 이것도 참이죠. 그리고 이거의 대우가 이거야? 답은 2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참민아, 네가 지식을 습득한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 몰라. 그래서 네가 표현을 하거나 얼굴로 표현하거나 뭔가 해야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더 길게 할지 짧게 할지 결정하거든?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는 거 맞아요? 네. 자, 명제가 P면 Q이다가 참이었을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자, 주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주어는 뒤에 조사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주어 뒤에는 은는 이가가 붙어 있나요? 주어 뒤에는 은는 이가가 붙습니다. 주어의 입장에서 충분 조건, 주어의 입장에 주면 충분 조건, 받으면 필요 조건, 주고받으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기 위한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절대 주어가 아닙니다.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게 주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밑에 있는 녀석들은 이게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야.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주어야. 그게 이렇게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자, 주어는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x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 1인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하지만 절대값 x의 값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 그럼 이 주어는 주는 입장이야 받는 입장이야?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니까 무슨 조건이라고요? 문제는 필요 조건 찾으라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건 기억은 참이에요? 두 번째 니은으로 갔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졌다는 녀석과 절대값 x의 값 1보다 1인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숫자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다 마이너스 1보다 커졌죠? 이것도 필요 조건이네. 세 번째, 제곱해서 1인 녀석의 값하고 절대값 1인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제곱해서 1인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참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참이죠. 이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우리가 찾는 건 필요 조건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15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가네요. 첫 번째 P라고 하는 조건은 어떨 때 이걸 만족하지? 절대값을 더해서 빵일 때가 어떨 때야? 둘 다 동시에 빵이었을 때만 절대값이 하고 빵일 수 있죠. 두 번째,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A-B제곱. 어떨 때 빵 나오는 거야? 11, 33, 44, A, B만 똑같은 데죠. 둘 다 빵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둘 다 동시에 빵인 거지. 이건 원소가 빵, 빵밖에 안 돼. 하지만 이 녀석은 빵, 빵,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세 번째 건 어떨 때 이게 성립하는 거지? 이때만 돼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P하고 Q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P, Q의 관계 확인하고 있습니다. P, Q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건데? 0,0은 Q집합에 포함돼? 그럼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은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게 참인 거네?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야? 네, P는 충분 조건이네. 기억은 참입니다. 두 번째는 P하고 R의 관계를 밝히래. P하고 R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는데? P는 0,0만 돼. 하지만 Q는 R은 0,0, 0,1, 0,2, 0,3, 3,0. 그러니까 P라는 녀석의 집합은 R 집합에 포함돼요? 그럼 명제는 P이면 R이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입니다.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인가? 지금은 not P가 주어입니다. not P는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인가요? 되신 거 맞죠? Q이면서 동시에 R인 녀석은 Q하고 R의 교집합인 것 같은데? X좌표, Y좌표 똑같은 건 Y는 X라는 선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Y는 X라는 선 위에 있는 점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A가 빵이거나 B가 빵인 거잖아. 그럼 Y는 X라는 선 위에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 빵인 건 0,0밖에 없지. 그럼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0,0입니다. 그런데 P라고 하는 것도 0,0이었지. 두 개는 같은 집합이잖아.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가는 거야? Q이고 R인 녀석이면 P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이고 P이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이어서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유형이 18번 유형까지 있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다 풀어오세요.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다 풀으셔야 됩니다.